네, 지난달 국내에서 처음 조력 존엄사법이 발의됐습니다. 환자 본인이 원하면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스스로 삶을 마감할 수 있게 법으로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국민 10명 중에서 8명이 조력 존엄사 입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쟁점과 과제 정은혜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우선 조력 존엄사법이 무엇인지 이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가 의사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의사 도움으로 환자가 스스로 치사량의 약을 먹거나 주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 네. 일부 국가에선 의사 조력 자살로도 불립니다. 네, 그러면은 4년 전에 시작된 존엄사법 이거랑은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존엄사법은 연명 의료 결정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난달 발의된 조력 존엄사법안은 환자 본인이 직접 2차례 요청해야 합니다. 현재 국내에선 존엄사법만 합법화돼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국민 상당수도 조력 존엄사법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사회적 합의가 좀 이루어졌다고 봐야 될까요? 네, 품위 있게 죽을 권리에 대한 법제화 요구가 그만큼 커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달 초 여론조사를 보면 조력 존엄사법안에 찬성하는 비율이 무려 82%에 달했습니다. 네. 자기결정권 보장이 찬성 이유로 가장 높았고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권리와 가족의 고통과 부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네, 잘 죽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죠. 네, 생명의 존엄성이 훼손돼선 안 된다는 생명 존중 의견이 가장 많았고 제도의 악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이 조력 존엄사로 내몰리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란 우려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말기암 환자인데 치료비가 없거나 일상생활이 힘들지만 돌봐주는 사람이 없을 때, 또 내 질병이 가족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할 때 이렇게 조력 존엄사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네, 그럼 이 조력 존엄사에 대해서 의료계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생명 경시 풍조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게 대한의사협회 입장입니다. 사실상 합법적인 자살을 허용할 수 있다는 건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환자마다 상황과 상태, 환경 등 모두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기가 어렵고 우리나라는 사실 2019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인데 조력 존엄사를 또 허용할 경우 죽음이 권리다라는 좀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문제. 네, 그럼 계속해서 다른 나라 상황도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조력 존엄사가 허용되는 나라는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캐나다, 그리고 미국의 일부 주입니다. 반면 영국은 이를 금지하고 있고 카톨릭 등 교계도 반대하고 있어서 세계적으로도 논쟁이 진행 중입니다. 네,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번 기회에 잘 죽는 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노력이 좀 함께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누구나 존엄하고 평안하게 눈 감기를 바라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호스피스동에서 가족의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0.1%도 안 된다는 지표도 있는데요. 호스피스 병상을 확충하고 임종 의료 서비스 지침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